복학까지 반년이라는 시간이 붕 떠버렸죠. 26, 제대하고 뭘 해야 할지 막막하던 차에 찾아온 자유 아닌 자유였어요. 처음 며칠은 해방감의 게임도 실컷 하고 릴린 드라마도 정주행하며 그야말로 침대와 한 몸처럼 지냈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활도 일주일을 넘기니 슬슬 좀이 쑤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부모님 눈치도 보이고 무엇보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이대로 가다간 복학이고 뭐고 손 벌릴 처지였죠. 동훈아, 너 요새 뭐하냐? 작은 숙모의 전화는 그런 타이밍에 걸려왔어요. 숙모는 예전에 보험대리점에서 잠시 일한 경험이 있으셨는데 그때 알던 사무실에서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다는 거였죠. 혹시 너 거기서 몇 달만 일해볼 생각 없니? 사무보조라는데 복학 전까지 용돈벌이 삼아 괜찮을 것 같아서. 보험대리점, 솔직히 내키는 곳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숙모의 간곡한 권유와 간단한 서류 작업이라는 말, 그리고 무엇보다 숙모 소개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어요. 어차피 복학 전까지 6개월, 길어야 그 정도일 테니 큰 부담도 없었죠. 네, 숙모,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며칠 뒤 숙모와 함께 문제의 사무실을 찾았어요. 생각보다 아담한 공간이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건 여자들 특유의 화장품 냄새와 묘한 긴장감, 그리고 일순간 나에게 꽂히는 수많은 시선들이었어요. 숙모는 익숙한 듯 사장님 방으로 날 이끌었고 간단한 면접 아닌 면접이 진행됐죠. 사장님은 인상이 좋아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고 내 이력서를 훑어보더니 몇 가지 형식적인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사실상 숙모 덕분에 이미 합격은 따놓은 당상인 듯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할 수 있겠나?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나는 얼떨결에 보험대리점 사무보조 아르바이트생이 되었네요. 첫 출근 날 나름 단정하게 차려입고 사무실 문을 열었죠. 숙모가 미리 언지를 해둔 덕분인지 다들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사무실 구성원은 이랬거든요. 텔레마케터 아주머니 5분, 보험 설계사 아주머니 3분,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는 듯한 총무 아주머니 1분, 그리고 프리랜서인지 가끔 출근하는 홈페이지 디자이너 1분이었죠. 거기에 실장님이라는 분도 여자였고 사장님과 나, 이렇게 단 둘만 남자였어요. 총원 12명 중 여자가 10명이었고요. 평균 연령은 어림잡아 40대, 초중반은 좋게 되어 보이더군요. 그야말로 여인천하였고 나는 그곳에 떨어진 유일한 청일점이었죠. 자자, 우리 새로 온 동훈 씨, 자기소개 한번 들어봅시다. 실장님으로 보이는 분이 분위기를 주도했어요. 나는 어색하게 앞으로 나가 꾸벅 인사를 하고는 준비한 말을 더듬더듬 내뱉었죠.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사무보조로 일하게 된 김동훈입니다. 나이는 26이고 복학 전까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반응은 의외로 뜨거웠네요. 박수 소리와 함께 와 하는 환호성까지 터져 나왔어요.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죠. 원래는 여직원을 뽑으려고 했는데 진숙 씨 추천도 있었고 우리 동훈 씨 보니까 아주 듬직하니 사무실 분위기도 확 살겠어. 잘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가 끝나자마자 질문 세례가 쏟아지더라고요. 어머, 정말 진숙이 조카야? 숙모랑 닮았네. 안 닮았네. 여자친구는 있고 집은 어디야? 출퇴근 힘들진 않겠어? 마치 취조라도 당하는 기분이었지만 다들 악의 없이 순수한 호기심으로 물어보는 것 같아 성실히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때 설계사 중 한 분으로 보이는 가장 목소리가 크고 화려한 화장을 한 아주머니가 불쑥 나섰죠. 근데 신입 들어오면 우리 사무실 전통이 있는데 혹시 알란가 몰라? 네? 전통이요? 그래, 전통. 노래 한 곡 좀 뽑거나 춤사위 한번 보여주는 거. 자, 뭘로 할 거야?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노래, 춤. 26 먹도록 누구 앞에서
그런 걸 해본 기억이 없었거든요. 성격도 조용하고 낯가림이 심한 나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이게 맞는 건가 싶어 사장님 쪽을 힐끗 쳐다봤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사장님마저 빙글빙글 웃으며 손짓으로 부추기는 게 아니겠어요. 동훈 씨, 빼지 말고 한번 보여줘. 우리 직원들 사기 진작도 좀 시켜주고. 저 노래나 춤은 영 소질이 없어서요. 그리고 음악도 없이 무슨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둘러댔지만 그 아주머니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네요. 음악 걱정 마. 내가 즉석에서 라이브로 불러줄 테니까. 동훈 씨는 그냥 몸만 흔들면 돼. 그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아주머니 한 분이 정말로 노래를 시작하더라고요. 맙소사, 더 이상 버티다가는 시간만 끌고 분위기만 어색해질 것 같았어요. 뭘 더 시킬지 모른다는 공포감도 엄습했죠. 눈 딱 감고 대충 덩실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가 부르는 노래는 멜로디는 익숙했지만 제목은 알 수 없는 댄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구성진 트로트였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자 씨의 섬마을 선생님이었어요. 섬마을 선생님 오늘도 기다리시네. 나는 그 처연한 가락에 맞춰 로봇처럼 삐걱거렸죠. 창피함에 얼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더 황당한 건 그들의 반응이었어요. 시켰으면 좀 봐주기라도 하든가. 몇몇은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전화 통화를 또 어떤 사람은 메신저를 하는지 키보드를 속사포처럼 두드리는 소리가 사무실에 요란하게 울려 퍼지더군요. 그야말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나만의 재롱잔치였네요. 몇 분 같은 몇 초가 지나고 노래가 끝나자 사장님이 박수를 쳤어요. 이야, 동훈 씨, 춤은 좀 그래도 열정은 최고네. 자, 오늘 새 식구도 들어왔으니 저녁에 회식 한번 합시다. 회식. 그 단어에 순간 귀가 번쩍 뜨였죠. 약속도 없었고 이 어색한 분위기를 풀고 사람들과 친해질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다들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1차 장소는 사무실 근처의 해물탕 집이었어요. 커다란 냄비에 푸짐하게 담겨 나오는 해물탕을 보니 절로 군침이 돌았죠. 처음에는 다들 나를 꽤 잘 챙겨주는 분위기였거든요. 꽃게도 발라주고 앞접시에 덜어주기도 하고 술도 억지로 권하지 않았어요. TV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신입에게 술 따르라고 시키거나 일어나서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어서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했네요. 그렇게 간단히 저녁을 먹고 술도 한두 잔 기울이고 나오니 몇몇 분은 아이들 저녁밥을 챙겨줘야 한다며 먼저 집으로 향했어요. 사장님과 실장님, 그리고 나를 포함한 67명 정도가 남았죠. 자, 이대로 헤어지긴 아쉽지? 2차 갑시다. 문제는 2차부터였어요. 근처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술잔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소주와 맥주를 섞은 일명 소맥이 테이블 위에 연거푸 놓였어요.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도 하나둘 취기가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아까 나에게 노래를 시켰던 그 화려한 화장의 아주머니가 술 기운이 제법 올랐는지 혀가 살짝 꼬인 발음으로 내게 말을 걸었죠. 저기, 동훈 씨 아까 보니까 총각이라 그랬지? 올해 몇 살이라고 했더라? 네. 올해 26입니다. 아이고 한창 좋을 때네. 좋을 때야. 힘도 넘칠 나이고.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내 팔뚝을 슬쩍 꼬집었어요. 그나저나 만나는 아가씨도 없고 외로워서 어쩐데. 쯧쯧쯧. 네? 참을만 합니다. 어른이 그것도 직장 상사가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런데 내 대답이 끝나자마자 분위기가 순간 묘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아주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어요. 호호호, 혹시라도 못 참을 것 같으면 언제든지 이 누님한테 말해. 알았지? 순간 내 귀를 의심했네요. 이건 대체 무슨 소리인가. 너무 황당하고 당혹스러워서 얼굴만 벌개진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어색하게 웃었죠. 그러자 그 아주머니를 포함해 다른 아주머니 몇몇이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깔깔거리며 각수까지 쳐가며 좋아하더군요. 사장님은 그저 허웃으며 술잔을 기울일 뿐 딱히 제지할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그때부터 그 아주머니의 짓궂은 농담과 질문이 이어졌죠. 동훈 씨, 우리 러브샷 한번 할까? 연상은 만나본 적 있어? 몇 살 위까지 괜찮은데? 솔직히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 한 명만 꼽아봐. 응?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성격인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의 수위는 점점 아슬아슬해졌어요. 나는 즐거운 회식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최대한 웃어넘기며 적당히 맞춰주려고 애썼거든요. 그렇게 2차 호프집에서의 술자리가 파하고 우리는 3차로 노래방까지 직행했어요. 노래방에서는 그야말로 광란의 도가니였죠. 아주머니들은 최신 아이돌 댄스곡부터 구성진, 트로트까지 섭렵하며 스테이지를 장악했고 나 역시 몇 곡 굴려나가 탬버린을 흔들며 분위기를 맞춰야 했네요. 그날 회식이 끝나고 유독 그 아주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며 조금은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박희정이었고 나이는 44, 이혼한 지 몇 년 된 돌싱이라고 하더군요.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그늘진 구석도 있어 보였고 술 기운에 털어놓는 속 깊은 이야기에 나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그렇게 알바를 시작한 지 약 2달이 지났을 무렵 나는 제법 사무실 분위기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간단한 서류 정리, 복사, 심부름 등 내가 하는 일은 단조로웠지만 아주머니들의 수다와 간식 공세 덕분에 지루할 틈은 없었거든요. 특히 희정 아주머니는 나를 유독 살갑게 챙겨주었어요. 커피도 자주 타주고 점심시간이면 맛있는 반찬을 내 도시락에 덜어주기도 했죠. 어느 금요일 퇴근 무렵이었어요. 동훈아, 너 이번 주말에 혹시 약속 있어? 가장 친하게 지내던 희정 아주머니였죠. 아니요. 별다른 약속은 없는데. 왜 그러세요, 휘정 씨? 어느새 호칭은 아주머니에서 씨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그럼 잘됐다. 내가 진짜 맛있는 오리불고기 집을 아는데 이번 주말에 나랑 같이 바람도 쐴 겸 먹으러 가지 않을래? 그녀는 자신도 주말에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며 그 외로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기분 전환이나 하자는 것이었어요. 순간 살짝 놀랐지만 솔직히 말해 속으로는 왠지 모르게 그냥 좋더라고요. 군 입대 때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거의 3년 가까이 제대로 된 연애는커녕 이성과의 만남 자체가 드물었던 나였죠. 비록 상대가 18살이나 많은 그것도 직장 상사인 아주머니였지만 누군가 나에게 호감을 보이고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하는 것 자체가 설레는 일이었어요. 어쩌면 괜히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감 같은 것도 스멀스멀 피어올랐네요. 네, 좋아요. 저도 주말에 딱히 할 일 없었는데 잘 됐네요. 나는 흔쾌히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라는 생각도 한몫했죠. 그리하여 토요일 오전 우리는 희정 씨의 차를 타고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차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유원지 근처에 있는 오리불고기 집이었거든요. 오랜만에 탁 트인 교회로 나오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희정 씨도 한껏 들떠 보이더군요. 우리는 차 안에서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달렸죠. 사무실 사람들 뒷이야기,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이야기, 그리고 가끔은 그녀의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편한 누나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나를 대했어요. 목적지에 도착하니 과연 그녀의 말대로 식당은 사람들로 북적였죠. 우리는 야외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오리불고기를 주문했어요. 지글지글 익어가는 오리고기와 매콤한 양념 냄새가 코를 자극하더라고요. 자, 동훈아, 많이 먹어. 이거 먹으면 힘이 불끈불끈 솟을 거야. 희정 씨는 원래 잘 챙겨주는 스타일이라 그런지 익은 고기를 내 앞접시에 놓아주고
쌈도 싸서 입에 넣어 주었어요. 그녀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에 순간순간 당황하기도 했지만 싫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런 그녀의 다정함에 아저씨는 왜 이런 여자랑 이혼했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마저 들었네요. 이모님, 여기 소주 한 병 주세요. 밥을 먹으며 반주로 소주를 한 병 시켰죠. 두 사람 다 술을 못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 한 병이 금세 두 병이 되고 두 병이 세 병, 결국 네 병까지 비우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원래 목적은 식사와 가벼운 드라이브였는데 어느새 거나한 술자리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식당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날씨는 후텁지근했어요. 알딸딸하게 오른 술기운에 기분은 좋았지만 문제는 운전이었거든요. 희정 씨도 나도 도저히 운전대를 잡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 시간에 그해진 곳에서 대리운전을 부르기도 마땅치 않았죠. 어휴, 술도 많이 마셨고 날도 더운데 어떡하지? 희정 씨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대리도 없을 것 같고. 그때 그녀가 갑자기 내 팔을 툭 치며 말하더라고요. 동훈아, 이 근처에 잠깐 쉬었다 갈 만한 데 없어? 술도 좀 깨고. 근처라고 해봤자 우리가 놀러 온 곳은 유원지 근처라 주변엔 온통 식당 아니면 카페, 그리고 군데군데 숙박업소들이 전부였거든요. 나는 슬쩍 그녀의 의중을 떠보듯 물었죠. 글쎄요, 마땅한 데라고는 모텔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내 말에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말했어요. 그래, 그럼 뭐 가까운데 아무데나 들어가자. 너무 덥다. 그렇게 우리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가장 가까운 모텔로 들어섰네요. 그날 오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그날 이후로 희정 씨와 나는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훨씬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는 것만은 분명했죠. 그리고 월요일 아무렇지 않은 척 사무실에 출근했어요. 희정 씨도 평소와 다름없이 나를 대했지만 우리 사이에는 은밀한 기류가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총무 아주머니에게서 카톡이 왔네요. 동훈 씨, 나도 그 집 오리불고기 진짜 좋아하는데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나랑 같이 먹으러 가지 않을래요? 내가 살게요. 메시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설마 벌써 소문이 난 건가? 희정 씨와 단둘이 유원지에 다녀온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괜히 거절했다가는 오해를 사거나 분위기가 더 이상해질 것 같았죠.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좋아요. 저야 뭐 오리불고기 좋아하죠. 그렇게 나는 다음 주말 총무 아주머니와 함께 또다시 그 오리불고기 집을 찾았어요. 희정 씨와 갔을 때와는 또 다른 분위기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졌네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출근하자마자 이번에는 텔레마케터 아주머니 중 한 분이 내 자리로 슬그머니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더라고요. 동훈 씨, 나도 그 집 오리불고기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나도 한번 데려가 주면 안 될까? 나는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어요. 마치 정해진 수순을 밟는 것처럼 그 주 주말에도 나는 어김없이 그 오리불고기 집으로 향했죠. 희정 씨와의 첫 번째 오리불고기 데이트 이후 사무실의 다른 아주머니들과도 돌아가며 비슷한 주말을 보내게 된 것이었어요. 그녀들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각자의 매력을 어필했고 나는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알바를 하는 6개월 동안 나는 거의 매주 주말마다 빠지지 않고 그 문제의 오리불고기 집을 드나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당혹스럽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계들에 무뎌지고 심지어는 일정 부분 즐기기까지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녀들은 나에게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많은 것을 제공해 주었고 나는 젊음과 시간을 제공하는 일종의 암묵적인 거래 관계가 형성된 것 같기도 했어요. 6개월의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갔고 나는 복학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네요. 마지막 날 아주머니들은 아쉬워하며 송별회까지 열어주었어요. 시원섭섭한 마음으로 사무실을 나왔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내게 어떤 심각한 변화가 생겼는지 깨닫지 못했죠.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어요. 복학 후 학교 생활은 순조로웠거든요. 동기들과도 잘 어울렸고 소개팅 제의도 심심치 않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또래 여자들에게는 전혀 호감이 가지 않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설레었을 만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고 심지어 그녀들의 행동이나 말투가 유치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보험 사무실에서의 6개월이 내 여자 보는 취향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것이었죠.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최소 7, 8살에서 많게는 12세 살까지 차이. 나는 연상의 여성에게만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게 된 것이었어요. 동갑이나 연하는 이제 여자로 보이지도 않았고 어쩌다 데이트라도 하게 되면 그녀들의 생각이나 관심사가 너무 어리고 유치하게 느껴져 대화 자체가 힘들더군요. 만약 20살 차이, 30살 차이라면 차라리 이런 고민도 없었을지 모르죠. 하지만 딱 7살에서 12살 정도 많은 연상, 그 애매한 나이대의 여성들에게만 반응하는 나 자신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어요. 이건 정말 어디 가서 말도 못할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그 짧았던 6개월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내 인생의 이성관을 이렇게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네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이 낯선 취향은 과연 일시적인 혼란일까? 아니면 내 남은 인생을 지배할 새로운 기준이 되어버린 걸까? 답을 알 수 없는 고민만이 깊어갈 뿐이었어요. 유혹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유혹에 굴복하는